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라정찬 박사의 라방, 네, 이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라방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두 빠짐없이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조를 하시고 의사 결정을 하시는데 네, 많은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매집을 할 만한 매집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그 내용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고 계신 부분은 알차고 유익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지금 현재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라박사가 특별 출연을 했어요. 네. 지난 라방에서는 출연을 안 했지만 이번에 확실히 출연을 해서 이와 같은 건에 대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뭐 역시 뭐 이 닥터 주크루 줄기세포 샴푸 네, 이 건과 함께 특이한 것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바로 이 멤버스 프로그램 네, 이거를 이번에 새롭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요건인데요. 이 네이처스의 멤버스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건의 혜택과 함께 이제 곧 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잠실 송파 쪽에 8층짜리 빌딩 있죠. 베데다스 복음병원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건강검진과 함께 이제 뭐 첨생법 시행이 2월부터 실시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치료가 당연히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양산 쪽에 있었습니다만은 양산까지 가지 않고 이제는 이 잠실 송파 네, 이쪽에서 첨생법 치료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 네, 이 부분도 라방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제 건물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건물이죠.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 자리였는데 네, 이것을 베데스다 복음병원 첨생법 관련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건강검진도 보통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은 여기서는 상당히 멤버스에 가입한 분에게는 할인해주는 네, 그런 건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 네, 이걸 이제 라방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조인트 스탬 건과 관련된 부분, 이 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뭐 이렇습니다. 제목은 이제 줄기세포를 퍼뜨리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제목하에 쭉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메모로 좀 적어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데스다 복음병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5월에 오픈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뭐 300만 원인데 그걸 멤버스 아까 그 가입하신 분들 있죠? 멤버스 아까 그 보여드린 거 네,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싸게 해준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하셨네요. 그죠? 네, 요겁니다. 자, 요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그 네이처스의 주주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이야기는 자, 바로 요겁니다. 오사카 월드 엑스포가 올해 열리는데 이 4월 13일 날 열립니다. 근데 1,500만 명 정도가 오는데 네이처셀이나 알바이오의 그 바이오스타는 그 별도의 부스를 오픈하는 특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이오스템 셀 모세 프로젝트라는 제목 하에 조인트 스템이 핵심인 건의 여기서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다. 이것도 하나의 그 큰 모멘텀이 되겠죠, 여러분들. 4월 13일. 이거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과거에 임상적 유의성을 기준이 없어가지고 반려가 됐었던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결국 국내 임상에서 임상적 유의성에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기준을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식약처에서 반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기준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효과가 1년 가는 게 있고 3년 가는 게 있는데 조인트는 3년 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과학적, 의학적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요거를 조만간에 제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조인트 스템의 허가 여부는 4월 정도다. 네, 이렇게 일단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뭐 제가 여기서 라박사의 이야기를 뭐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또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대로 제가 옮겨서 여기다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FDA 건과 관련해서는요. 요겁니다. 미국 신약 승인은 항상 쉽지 않아.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특히 3상 단계 제품은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조인트 스템이 지금 현재 그 정도 단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MAT 이거 알맷이라고 그러죠. 알맷 지정받고 있고 허가 신속 정책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건 이걸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죠? 네, 나박사가 일단 상반기에는 한국에서 조인트 스템 국내 승인을 받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RMAT 미팅은 2월 중에 미팅 계획이고 다음 주 미국 출장 간다는 거, 네, 그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RMAT 미팅에서는 일전에도 계속 알고 계시다시피 FDA와 합의를 하고 그래야 승인이 잘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그 다국적 임상 요거는 이제 3월부터 하게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첨생법 치료 요건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요것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첨생법 치료는 실시기관 인증받은 기업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나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라 임상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양산병원에 있었던 그런 건을 지금은 이제 강동 경희대병원하고 서울 잠실병원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게 이제 잠실병원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첨생법 치료를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 잠실병원은 5월 정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왔던 거는 4 내지 5개월 걸리는데 대부분 임상 실적이 없고 6, 7월부터는 중증 환자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첨생법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6, 7월부터는 중증 환자만 받는다. 이런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미국 임상에 대해서는 중간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말씀할 상황 아니다. 외부 공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결과가 이건 아마 좋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 네. 그리고 격려 기도해달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문제, 조인트 스템의 수출 문제는 지금 현재 아부다비 쪽, 그리고 두바이 쪽, 터키 쪽, 동남아 정도 생각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왔던 그 냉장 보관권, 냉장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유효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며칠 가지 않고 2년 이상 보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모두 보낼 수 있다는 거. 1차로 1000만 명 목표, 2차 1억 명 목표. 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연길 연구소를 오픈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쪽에 매출을 올리겠다. 네, 이런 의도로 저는 봅니다. 이런 것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강아지 부자가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강아지 줄기세포가 유일하게 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요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얘기하셨던 게 지금은 제가 일단 나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중점적인 거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허가 받아야 첨생법 가능하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임상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건 말씀을 드렸고요. 퇴행성 버거시병 족부 궤양, 척수 손상 알츠하이머 질환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본과 한국의 치료 대상은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정책이 틀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중대 질환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는 여기 보세요. 존 칼리손 화가가 줄기세포로 조인트 스템 줄기세포로 완치가 됐기 때문에 카렌다를 이번에 교부를 하는데 카렌다에 그분 나오고 그림도 나온다. 이 정도 이야기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알바이오 상장권에 대해서는 조인트 스템이 승인되면 바로 상장한다. 예, 이 얘기 나왔고요. 오사카 월드 엑스포에서 홍보가 중요하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JP모건 참여들 자꾸 질문들 하시니까 내년엔 JP모건에 참여할 예정이다. 예, 이런 건의 말씀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의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고요. 결국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점을 잡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번 라이브방에서의 요점은 네이처셀만큼 진전된 줄기세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네이처셀이 그래도 제일 선도주자로 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는 거, 네, 이게 좀 중심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RMAT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정대로 2월에 실시하고 다음 주에 미국 출장을 가신다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중간 결과는 미리 발표 안 한다고 그렇게 예전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마음대로 공표할 수 없는 이유가 FDA 관계에 의해서 공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반려동물 연구소 오픈, 여기서 매출을 기대하고, 그리고 첨생법 치료에 있어서 아무나 못하고 결국 임상 실적이 있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인트 스템의 수출 대상 국가 정도, 네, 이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쭉 얘기가 나왔고, 사실 우리가 뭐 기대를 했었던 것이 좀 안 나온 부분도 있고, 비밀 때문에 그 건을 발표 안 한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의문이 있거나 또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역시 아직 기대는 진행 중입니다. 기대는 계속 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나 박사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그 스케줄들이 있죠. 네, 그 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네이처셀의 주가도 좀 아마 변화를 가져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그 라방의 말씀을 그냥 직접적으로 더하지도 보태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또 다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그 건에 대한 후속적인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네이처셀의 주가는 수렴해서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나방도 있었고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소식 전하고 주가 예상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다른 저의 의견보다는 그 라방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심으로 전달 정도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 후속 판단은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네이처셀 건과 관련한 부분은 저와 소통하시면서 정보 받고 사인도 좀 받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전화번호로 항상 문자를 먼저 주십시오.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먼저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좀 더 다른 분보다 빠른 정보와 사인과 소통과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약속 드릴게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오늘 있었던 라방에 대한 또 견해 그리고 주가 움직임 이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집할 수 있는 매집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이 종목에서는 또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내 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한번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내 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